안녕하십니까. 시스템 생명공학과 1실학번 복주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전 파트를 하여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한 챕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중 부가 설명이 많은 17장을 선택하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7장은 알코올, 즉 OH가 있는 것과 다음 벤젠에 알코올이 있는 페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밍에 대해서 배워보고 알코올과 페놀의 성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알코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고 중요한 알코올 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보닐 컴파운드에서 리덕션을 통해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나드 리액션을 통해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알코올의 반응, 옥시데이션, 프로텍션에 대해서 배우고 페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페놀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코올은 물에서 H 대신 얼이 붙은 것입니다. Saturated 된 sp3 결합을 통해 이런 식으로 얼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코올은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중요한 솔벤트로도 쓰이고 있고 에탄올과 같은 경우엔 술로도 쓰이고 페놀은 공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OH가 붙은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알기가 하나면 프라이머, 두 개면 세컨더리, 세 개면 터셔리라 부릅니다. 그리고 IUPAC 네임에서 끝에 알케인, 즉 E 대신에 OL을 붙어 올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네이밍에는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먼저 OH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긴 체인 중에서도 OH기를 함유한 긴 체인이 우선시되고 그 끝에 그리고 OL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OH가 번호가 짧은 쪽으로 네이밍을 매기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전에 배운 저희 명명품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OH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탄소가 5개 있으므로 펜테인, 하지만 OH가 붙었으므로 E 대신 OL을 쓰게 되어 2메틸 2펜테인올 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역시 OH가 양쪽에 달려 있는데 어느 것 하나를 1번으로 1번으로 번호를 매기고 2, 3, 4번 즉 1하고 4번 위치에 올이 위치하게 되고 같은 시스 위치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밍은 시스 14 사이클로헥센 다이올 또는 시스 사이클로헥센 14 다이올 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것을 보면 OH기가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OL이 붙은 뷰테인이 메인 체인이 되고 네이밍 3번 위치에 페놀이 붙었으므로 3페닐 2부테놀이 됩니다. 아래를 보시게 되면 OH가 메인 체인이 되기 때문에 CH2OH에 페놀이 붙은 것과 벤질이 알코올을 달고 있는 것과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서 벤질 알코올 또는 페닐 메테놀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 또한 이중결합보다 올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알렐리 알코올 또는 2프로펜 1올이 되게 됩니다. 다음 역시 올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테트라뷰틸 알코올 혹은 2메틸 2프로페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에서도 보면 not 벤젠으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 즉 페놀로 표현을 하면 M 위치에
메세인이 있으므로 메틸 페놀이 됩니다. 이것도 OH 기준으로 보면 1, 2, 3, 4가 되므로 2,4 다이나이트로 페놀이 됩니다. 반대로 숫자를 적어주면 반대의 숫자가 더 커지므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도 네이밍에 관한 내용인데 네이밍을 하는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모두 OH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메인 체인을 고르면 여기에 페놀이 붙은 것, 여기에 메틸과 브로모가 붙은 것, 즉 번호를 매겨주고 네 번째 페닐, 두 번째 메틸이 붙어있는 2메틸 4페닐 2 부테놀이 되고 2번 역시 네 번째 브로모, 세 번째 메틸이 있는 4 브로모 3 메틸 페놀이 됩니다. 이 순서는 앞에 있는 영어 순서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OH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넘버링을 할 때 이게 더 숫자가 작고 가까운 쪽에 OL기가 있으므로 이 숫자를 이용하여 두 번째 올, 네 번째 올, 다섯 번째 메틸기, 즉 5메틸 2,4 다이놀, 헥세 다이놀이 되게 됩니다. 올 기준으로 파라 위치 1, 2, 3, 4 네 번째에 있으므로 4,4 다이메틸 사이클로헥세놀이 되고 이것 또한 OH를 기준으로 하나, 둘, 두 번째에 브로모가 있으므로 트랜스 브로모 사이클로펜테놀이 됩니다. 시스 위치가 아닌 트랜스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트랜스를 붙여주었습니다. 다음 OH기를 보면은 펜텐, 즉 여기 이중결합이 두 번째에 존재하므로 2 사이클로펜텐 1 오리로 명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6개도 명명을 보게 된다면 뷰테놀, 즉 C가 4개 존재하고 C체인이 4개 존재하며 끝에 OH가 붙어있는 꼴로 해서 그리기 시작을 하고 투 에틸 테이님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고 G폼이기 때문에 G폼은 C와 같이 라지안 얼기가 같은 쪽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C가 위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름을 보고 그림을 그릴 때 첫 번째 O를 보고 두 번째 이중결합 보고 나머지 붙어있는 것을 보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면 쉽게 이 6가지 모두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O의 구조를 보면 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O에 얼기가 붙어 있더라도 논페어한 전자쌍이 두 군데 존재를 하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여기가 델타 플러스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이런 모형의 경우에는 쉽게 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특성으로 수소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기체에서는 서로 너무 멀어서 관련이 없지만 액체 같은 경우가 된다면 간단히 존재하여 O와 H의 인터랙션, 즉 수소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수소결합을 통해 볼링 포인트가 상승을 내고 볼링 포인트가 상승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수소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다른 점은 알기가 있지만 나머지에 있는 수소끼리 수소결합을 이루며 볼링 포인트를 높입니다. 알코올의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 중 하나는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근처에 산이 있다면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고 H를 받아옵니다. 즉, 이 경우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주면서 수소를 받아 오소니움 이온을 만들고 오소니움 이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R일계가 붙어있는 에탄올인데, 이런 R일기들은 특징이, 즉 벤젠의 특징은 전자를 많이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자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를 굉장히 많이 공유 혹은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OH가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준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이것보다는 안정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다음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산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본다면 H가 다른 비공유 전자쌍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전자를 O로 주어 알카사이드 이온을 만듭니다. 이 또한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방향표가 이 정도 이렇게 이 길이를 나타내게 되었고, 벤젠 또한 벤젠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전자를 제공해주는 역할이지 받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전자가 많아지면은 불안정한 위치를 띠게 되어 화살표가 변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화살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위는 불안정하지만 밑에는 비교적 안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K의 정의가 나옵니다. 유기화학원에서 배웠듯이 K는 HA의 AH분의 음이온의 농도 곱하기 양이온의 농도, 즉 해리 정도를 보입니다. 이 값이 높아질수록 해리가 잘 일어난다, 즉
H를 잘 떼어준다는 의미를 띠며 H를 잘 준다는 것은 강산, 즉 강산을 나타내고 K 값이 낮아질수록 강염기를 의미합니다. pK는 마이너스 로그 KA이므로 K의 값에 반비례하며 다음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 큰 산, 위로 가면 작은 산을 의미합니다. 아래서 배우겠지만 간단히 특성을 얘기하면 아래는 페놀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놀기가 있으면 비교적 수소가 잘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 F와 같이 알킬기에 일렉트로 위도드로잉 그룹이 강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벌키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으면 H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pKh 값은 구조적인 면과 공명 구조 또 인덕티브 이펙트를 기준으로 보게 될 수 있는데 먼저 구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OH기가 노출 정도가 다릅니다.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잘 노출되어 있는데 그 말은 즉슨 솔베이션, 즉 용매의 정기적 인력으로 인터랙션이 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벌키한 그룹이 많을수록 노출이 힘들어지고 H를 주기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정기적 특성에서 보면 H가 떨어졌을 때 안정적인지를 봐야 됩니다. H를 제공을 했을 때 안정적이어야 마이너스 이온을 가진 채로 H를 쉽게 떼어낼 수 있을 거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지를 봐야 됩니다. 강한 산이면 산일수록 마이너스 이온이 생겼을 때 얼마나 더 훨씬 안정적이고 만약 H를 떼어주었을 때 불안정하다면 이는 산의 모습을 띠기 힘듭니다. 또한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반응을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이 옆에 있을수록 H를 더 떼주고 나머지 이온이 즉 알칼리 이온이 붙음으로써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H를 떼어주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명구조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H를 안정적이지 않지만 그나마 더 잘 H를 떼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를 제공하는 게 아닌 전자를 받아주는 기가 붙어 있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H를 떼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한다면 일단 C 결합에 있을 때 H를 떼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즉 이게 첫 번째로 가게 되고 두 번째 이것과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와 얘를 먼저 비교를 한다면 벌키한 그룹일수록 솔베이션이 떨어지고 즉 노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벌키할수록 산성을 덜 띠게 되고 벌키하지 않을수록 산성을 띠게 됩니다. 다음 이것과 이것을 보게 된다면
강한 위드드로잉 그룹을 가지고 있는 탄소가 더 안정적으로 H를 떼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우린을 탄소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자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므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이 델타 마이너스가 3개나 있다는 뜻은 탄소의 전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며, OH기에서 H가 날아가서 마이너스 전자를 띄었을 때 많은 플러스가 이 전자를 포용할 수 있으므로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이 많은 길을 가지고 있는 탄소가 있다면 더욱더 산성을 띨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젠을 보면은 벤질 알코올, 페놀, 디하이드록시 벤조익 엑시드를 볼 텐데, 벤젠 알코올은 한번 꺾여서 OH기가 있고, 페놀은 바로 OH기가 있으며, 다음 하이드록시 벤제인은 벤젠에 가 있어 전자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띠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이것은 공명구조가 존재하고 이것도 공명구조가 존재하는데 전자를 가져오려 하고, 이것은 공명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 순서로 산을 띱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알케인, 힌드랄콜,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 이런 순으로 산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코올을 만드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알코올이 되는 방법을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건, 다음으로 메틸 사이클로헥센에 OH기를 붙이는 방법을 통해 하이드로보레이션과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큰 특징으로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은 넌 마르코니코프를 따르고, 옥시머큐레이션은 마르코니코프 룰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마르코니코프 룰은 OH기, 즉 들어오는 기가 벌키항 쪽으로 들어오냐 아니면 non-벌키항 쪽으로 들어오냐에 대해서 갈리는데, 마르코니코프 룰은 벌키항 쪽으로 들어온다가 마르코니코프 룰입니다. 먼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을 본다면 BH3라는 시약, BH3와 THF의 색을 이용하여 이런 형태를 만들고, H2O2를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OH를 붙입니다.
이 두 가지 리액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처음에 BH3를 이용한 하이드로보레이션의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왜 벌키한 부분에 붙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한다면 이중결합이 있고 한쪽은 벌키한 부분, 한쪽은 넌 벌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결합이 제거가 되고 전자를 제공을 해줬을 때 플러스가 여기 있는 것보다 벌키한 부분에 있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벌키한 부분에서 전자를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벌키한 부분이 델타 플러스인 경우가 많고 여기에 H 결합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붕소열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H보다 작으므로 전자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H가 보기 드물게 델타 마이너스를 취하고 붕소는 델타 플러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이중결합에서 벌키한 부분은 델타 플러스, 벌키하지 않은 부분은 델타 마이너스를 취하고 있으므로 붕소가 여기 그리고 수소가 여기로 해서 결합이 되고 이 붕소가 나중에 OH기로 바뀌면서 벌키한 부분 반대로 OH기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로 C와 C가 있고 여기 벌키한 부분, 여기 벌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H, B, H, H 이 벌키한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지 않으므로 벌키하지 않은 부분을 찾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기화학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만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다음 HG 즉 옥시멀큐레이션은 이 시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시약을 사용할 때 HG가 양쪽에 결합을 하면서 이런 삼각형의 구조를 띠게 되고 한쪽이 떨어지면서 위에서 설명했듯이 떨어질 때 벌키한 부분에 플러스가 있는 것이 더 편하므로 벌키한 부분을 델타 플러스라 두고 한쪽이 떨어지게 되며 H2O가 붙고 H2O에 넌페어 전자쌍이 붙고 다음에 H가 전자를 주고 떨어지게 되면서 OH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H2는 벌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OH가 벌키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고, 즉 넌 마르코프 죄송합니다. 넌 마르코니코프 룰을 따르게 되고 옥시멀큐레이션은 마르코프 코니코프 룰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중결합에 양쪽 다 OH가 붙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OSO4와 RCO3H를 사용하게 되는데 OSO4를 사용할 시 OH가 시스폼으로 나타나게 되며 RCO3H를 사용하게 되면 O가 트랜스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OSO2가 떨어지게 되면서 H 두 개가 이쪽으로 붙고, 이 경우에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OH가 백어택을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 보게 되면 OH가 두 개 붙는 두 개와 OH가 벌키하지 않은 부분에 붙는 것과 벌키한 부분에 붙는 것을 나눌 수 있고, 위에서 봤듯이 시스폼으로 존재를 한다면 OS, O4 시약을 사용한 것이고, 트랜스폼에 붙어 있다면 RCO3H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벌키하지 않는 부분은 BH3를 사용한 BH3를 통해서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한 상태이고, 벌키한 쪽에 붙은 거는 위에서 봤듯이 옥시머큐레이션, 즉 HgOSE2를 넣은 것과 같습니다. 문제 또한 쉽게 보면 BH2, BH3가 있기 때문에 치연기가 많은 벌키한 부분 쪽에 붙게 되고, H가 치연기가 많은 벌키한 부분 쪽에 붙게 되고, 분소가 다 반대로 들어가고 여기가 떼지고 OH가 붙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HgOH2를 집어넣게 되면 벌키한 부분에 붙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제거되고 OH가 붙고 밑에 H가 붙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보닐 컴파운드의 리덕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카보닐 컴파운드는 이렇게 O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결합에 H를 제공해주면 이중결합이 풀리고 H가 있는 알코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보닐 컴파운드의 얼기가 하나였다가 알코올로 변하면 프라이머리, 알기가 하나 있는 프라이머리, 케톤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H를 받아서 알코올로 변한다면 세컨더리가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ABH4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NABH4는 이중결합을 제거하고 H를 붙는, 즉 위에서 봤듯이 H를 제공하는, H-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메커니즘에 대해서 본다면 NABH4와 같이 H-를 제공하는 시약을 집어넣어서 H-가 O 이중결합 반대쪽을 어택합니다. 어택을 하게 되면 전자쌍 하나가 O로 올라가고 이 모습이 됩니다.
이때 H3O 플러스, 즉 H 플러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약을 넣어준다면 OH, 즉 알코올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희는 NADPH와 NADH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H가 백어택을 하게 되고 A가 떨어지게 됩니다. H가 어택을 하게 되고 이중결합이 OH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NABH4와 같이 NiAlH4, 즉 알루미늄 하이드레이드 또 같은 카보닐 컴파운드를 알코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듐 브로 하이드레이드는 반응은 약한데 케톤과 알데하이드, 즉 케톤과 알데하이드는 쉽게 바꿔줄 수 있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카보실릭 애시드와 에스터는 NABA4, 즉 소듐 브로 하이드레이드는 쓰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것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레이드인데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레이드는 보시는 것 같이 OH를 날려서 H를 만들고 O를 OH기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생각해서 리튬 하이드레이드는 오기가 있는 것을 통째로 만들고 이 이중결합을 풀어준다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커니즘을 본다면 먼저 리튬과 알루미늄 하이드레이드가 떨어지고 이온 결합으로 붙어 있다가 H가 전자를 주고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런 형태로 안정적으로 있다가 알루미늄 AlH3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전자를 제공하고 이중결합을 끊어주고 여기서 전자를 주고 이 전자가 알루미늄 H2를 제거해내면서 알데하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졌을 때는 NABH4와 같이 제거가 됩니다. O OH와 H로 이 O 이중결합이 바뀌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 이 약품을 통해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면 이 상태 또한 이것이 될 수 있고 여기에 O로 시작하는 얼기가 붙어 있다면 이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이 구조는 풀어지지 않았지만, 즉 C와 이중결합 이후에 5얼기로 시작하는 것은 풀어지지 않았으나 다른 이중결합은 풀어졌으므로 NaBH4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이 완전히 날아가고 OH기가 생겼으며 이중결합이 풀어진 걸 보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레이트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중결합을 풀어주는 이런 형태에서 이것을 첨가해 주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C 형태가 아닌 O얼기가 붙어 있을 때 NaBH는 이것을 알데하이드로 알콜로 바꾸지 못하지만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레이드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보닐 컴파운드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법 중 탄소를 묻히는 그린하드 리액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린하드 리액션은 할로겐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얼과 X 사이에 Mg를 넣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마그네슘 X는 할로젠 원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얼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의 알킬, 아릴과 상관없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즉 이중결합을 푼 채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알기를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보셨다시피 H-를 제공하는 NaBH4와 NiAlH4 이 두 개는 H-를 제공했지만 그것과 똑같이 R-를 제공해 똑같이 아래를 어택하고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H+를 제공받아 OH를 형성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때 B열이 떨어지게 되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Mg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해서 델타 플러스를 백어택하고 뒤로 나온 것을 H한테 제공해 이런 형태가 나오고 이것 또한 똑같이 이것이 반대쪽을 백어택하고 올라가서 수소에게 전자를 제공하여 이런 방식이 나오고 이것 또한 이곳이 백어택을 진행하고 올라가서 수소를 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백어택을 진행하여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도 이게 백어택을 한번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C 있는 것보다 굿 리빙그룹에 전자를 줘서 리빙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더 어택을 해서 CH, 즉 메틸가 2개가 생기고 OH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나드 리액션에 가장 명백한 한계가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카복실릭 애시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게 되면 올가노 할라이드 중에서 이런 액티브한 펑셔널 그룹이 있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한다면 위에서 보이듯이 얼이 떨어져 나와서 얼 마이너스가 존재를 했을 때 백어택이 진행하지 않고 H 플러스라는 날아다니는 즉 산인 H 플러스를 제공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므로 백어택을 하기보단 이 H 플러스와 결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RH가 완성이 되고 남은 MgBr 플러스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붙어주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시로는 OH기, NH기, SH기, CO2H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음 경우는 그레나드 리액션이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문제에서도 똑같이 MgBr 시약과 H 플러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약에서 R기가 백어택이 진행되고 올라가고 전자를 H 플러스에 제공을 해서 OH기와 R기가 모두 붙은 형태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CH3가 백어택, 전자가 올라가고 OH3에 OH 플러스에 제공해서 OH와 R기가 모두 붙은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도 간단히 이쪽 기가 함유되었으므로 CH3, CH2, MgBr 여기서는 이 부분이 없으므로 MgBr 그리고 여기서는 이 초록색 부분을 첨가해 줬으므로 나머지 이런 형태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액션 오브 알코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리액션 오브 알코올을 보기 전에 SN2, SN1, E1, E2 반응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SN2 반응, SN1 반응, 그리고 이 반응들은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기화학 1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여기서 S가 의미한 건 substitution, 그리고 N이 의미하는 건 nucleophilic, 플러스를 좋아하는 애들, 그리고 2는 두 개 모두가 이 반응에 동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SN2는 리빙 그룹이 떨어지고 뉴클리오필릭한 부분이 붙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SN2는 뉴클리오필릭한 부분이 어택을 함과 동시에 백어택을 함으로 동시에 그 전자를 받고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N2 반응에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 부분이 벌키한지 아닌지, 즉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SN2 반응은 쉽게 당구를 예시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당구공이 있고 주위에 당구공이 더 있을 때 당구공을 쳐서 이 공을 치게 되면 이 공은 떨어져 나가고 이 공이 이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이 지나가서 부딪힐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하지만 공이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쪽을 치든 이쪽을 치든 이쪽을 치든 다 가능한데 공이 있고 주변에 방해물들이 있다면 치기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못 치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즉 주변이 자금어는 가장 잘 일어나고 터셔리일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중결합일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탄소 부분의 치기가 굉장히 수월해 보이고 얼기가 하나 있을 때 급격하게 줄어들고 얼기가 두 개 있을 때 반대편 한 군데가 보이며 터셔리일 때는 전혀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건 리빙 그룹. 그래서 반응 배율을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메틸은 200배, 4만배, 500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리빙 그룹입니다. 다시 당구를 예로 들어서 엘렉트로필릭한 게 백어택을 진행해서 이 부분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게 풍선 혹은 먼지와 같이 툭 치면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살짝만 쳐도 휙 날아가 버리지만 강철과 같이 결합이 강하게 묶여 있다면 웬만한 힘으로 쳐서 날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즉 리빙 그룹이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런 떨어져 나가서 마이너스 상태일 때 안정적인 형태를 띠는 아이들이 굿 리빙 그룹이라 하고 OH-나 NH2- 5월 이것과 같이 떨어져 나갔을 때 OH-로 존재하거나 NH2-로 존재하는 게 엄청 불안정한 애들은 bad living grou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뉴클로필릭이 강하게
플러스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터셔리인지, 리빙 그룹이 굿 리빙 그룹인지 나쁜 리빙 그룹인지에 따라 SN2 반응이 일어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SN2 반응의 특징은 무조건 뉴클레오필릭이 백어택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R기, S기가 바뀌게 됩니다. 즉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SN1 메커니즘입니다. 2에서 1으로 바뀐다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지 않고 한 가지씩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OH기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게 되고 비열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메커니즘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빙 그룹의 OH- 이 리빙 그룹은 굉장히 좋지 않은 리빙 그룹입니다. 하지만 이게 떨어지기 위해서 논페어 일렉트론이 주변에 H 플러스에게 전자를 제공하게 되고 OH2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OH2 플러스는 굉장히 좋은 리빙 그룹의 역할을 합니다. 즉 이게 떨어지고 C 플러스 탄소에 플러스가 있는 걸 Br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SN2와 다르게 이 리빙 그룹이 떠나게 되면 C의 CH3가 평면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평면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C가 있을 때 왼쪽으로 어떻게 가라든지 오른쪽으로 어떻게 가라든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N1 리액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리빙 그룹이 떨어지고 난 다음 남게 되는 이온이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터셔리, 즉 벌키한 게 유리하기 때문에 비율을 보게 되면 터셔리, 즉 벌키한 것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는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리빙 그룹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되고 이런 카보케타이온에서 뉴클리오필릭이 왼쪽에 붙든 오른쪽에 붙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알코올의 리액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코올은 HCl에서 H를 제공받고 논페어 일렉트론을 주면서 H를 제공받아 굿 리빙 그룹이 되고 이 굿 리빙 그룹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카보케타이온이 생기고 주위에 있던 Cl-나 Br-가 오른쪽에 붙든 왼쪽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잘랐는데 위는 시약 SOCl2 시약을 이용해서 터셔리 이후 굿 리빙 그룹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보였으며 밑에는 P, Beer 3를 넣어서 P, Beer 2 해서 굿 리빙 그룹으로 바꿔 알킬 브로모, 알킬 클로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보여줬습니다. 즉 OH라는 리빙 그룹을 훨씬 더 굿 리빙 그룹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약으로 SOCl2와 Beer 3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주는 것은 토실입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토실기는 대표적인 굿 리빙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폼과 얼폼, 즉 서로 폼이 바뀌고 폼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S폼과 얼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넨시노머라는 뜻은 바로 이성질체입니다. 이성질체란 딱 거울에 대었을 때 아무리 이 컴파운드를 돌려도 똑같은 컴파운드가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을 저희는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이성질체란 C라는 탄소에 4개의 얼기가 모두 다를 때만 이성질체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경우는 보듯이 같고 파란색을 이쪽으로 돌리면 같게 되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돌려도 이거와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미스매치가 어떻게 돌리든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 관하여 카이알과 어카이알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대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카이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OH와 H, 즉 대칭이 맞지 않는 거울 모션이 되지 않는다라는 친구 아카이랄은 반으로 딱 갈랐을 때 양쪽이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컵은 컵 홀더 있는 부분으로 자르면 이쪽과 이쪽이 같아지는데 저희 손과 같은 것을 자르면 오른손을 아무리 돌린다고 왼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절대 같아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로로 자르든 세로로 자르든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카이랄한 부분을 카이랄 센터라고 부르는 곳에서 반으로 쪼갰을 때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여 카이랄 센터를 지정해 놨습니다. 이것과 같이 탄소가 하나 있고 주변에 얼기가 모두 다른 탄소를 카이랄 센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와 같이 H, C, H 여기는 C, O, C 여기는
C, C, H가 되어 있으므로 네 군데가 모두 달라 카이랄 센터라고 부릅니다. 밑에 얼폼과 S폼을 정하기 위해서는 얼기에 넘버링이 필요한데 얼기에 넘버링하는 방법은 랭킹을 정하는 겁니다. 랭킹은 첫 번째 원소 순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원소 정도가 같다면 다음에 가장 큰 원소 레벨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처음에 C가 같다면 다음에 큰 H와 C를 비교, C가 더 크므로 이쪽이 하이어. 그리고 여기서는 O가 같지만 다음에 H, C이므로 이쪽이 더 높고, 만약에 다음 큰 것도 같다면 그 다음 큰 거로 가립니다. 이쪽이 하이어, 그리고 NCl, 즉 이쪽이 하이어. 그리고 만약에 이중결합이 있을 시 얘는 C에 O, 즉 두 개가 있는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C는 HHCC, C가 두 개, H 두 개, 그리고 여기 하나, H 하나, C 두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얼폼과 S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얼폼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S폼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뜻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C를 주변으로 4개 알기에 넘버링을 매겼습니다. 제일 작은 넘버링을 한 것을 뒤로 보내고 나열을 했을 때 1, 2, 3번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얼폼. 4를 뒤로 보내고 생각을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S폼이 되겠습니다. 이제 랭 넘버를 매겨보겠습니다. H는 1, 8, 7, 7, 7, 7. 일단은 첫 번째 C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큰 원자번호를 가진 산소가 1번. 다음은 같은 것이 있다가 산소가 나오는 이것이 2번, 다음 3번, 그리고 H만 있는 게 4번이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S가 가장 크므로 S와 S가 있는 것이 1번, 다음 S가 있는 것이 2번, 다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H 대신 S가 있는 3번, 4번,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얼폼,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S폼이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4를 뒤로 보내면 1, 2, 3, 2 되므로 시계 방향, 즉 얼폼. 4를 뒤로 보내게 된다면 2, 3, 1, 즉 이렇게 됩니다. 즉 얘도 얼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번을 뒤로 보내고 카운팅을 진행한다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넘버링을 주게 되면 H가 4번, S가 1번, CO가 있는 쪽이 2번, C가 있는 쪽이 3번 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반식의 방향인 S. 4번 O가 1번, CO가 2번, CH 3번. 4번이 뒤로 가면 1, 2, 3이 되므로 반식의 방향 S. 다음 C를 기준으로 4번 OH가 있는 OH가 1번, O와 2개 결합되어 있는 CO가 2번, O와 하나 결합되어 있는 CH2OH가 3번이 돼서 얘를 뒤로 보내면 1, 2, 3이 아니라 1, 3이 돼서 시계 방향, 즉 R폼이 되게 됩니다. 즉 다시 SN2 반응을 보게 되면 SN2 특성상 여기 있는 것을 나이트로필릭한 것이 백어택을 해서 나가고 이렇게 배열이 바뀌게 되니 대부분 폼이 바뀌게 됩니다. 즉 R폼이었다가 SN2 반응, PBR3가 SN2 반응이었으니 PBR3도 백어택을 이용해서 진행되는 반응이었으니 폼이 바뀌고 SN2 반응을 통해 다시 얼로폼이 바뀌고 토실레이션은 OH와 결합을 통해서 그 리빙 그룹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폼에는 변함이 없으며 SN2 반응을 이용해 다시 S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SN2 반응을 통해서 폼이 바뀐다는 것은 아니며 들어가는 얼개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관계로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들을 제외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S폼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으로 4번이 뒤로 갔을 때 시계 방향 R폼이 S폼이 되는 경우이므로 토실레이션을 통해 이게 토실기가 되고 가고 붙는 SN2 반응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이체프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OH가 떨어지면서 알킨 그룹을 만들어주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 같이 H 플러스를 많이 제공을 해준다면 알킨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알킨 그룹은 OH와 근접되어 있는 곳으로 어디든 생길 수 있는데 항상 취환기가 많은 쪽에 메이저 프로덕트가 생깁니다. 이러한 특징을 자이체프 룰이라고 합니다. 자이체프 룰은 엘리미네이션과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미네이션은 제거를 통해 이중결합을 만들기 때문에 제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체프를 통해 제거하고 만들어질 방향을 봤을 때 취향기가 많은 쪽이 81%로 메이저 프로덕트,
70%로 메이저 프로덕트가 됩니다. 이원 반응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원 반응 역시 이 원, 즉 원은 하나의 반응씩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고, 처음에 리빙그룹이 굴 리빙그룹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굴 리빙그룹이 됐을 때 전자를 받고 떠나게 됩니다. 즉 플러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플러스는 더 벌키한 쪽이 전자 제공을 해주기 편하기 때문에 벌키한 쪽에 플러스를 갖게 되며, 나머지 쪽에 있는 수소가 전자를 받아 떨어지면서 이중결합을 이루게 되면서 이 원 결합이 생깁니다. 다음은 E2 반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E2 반응은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떨어지면서 이중결합을 만드는 작업과 리빙그룹이 떨어지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리빙그룹이 굿 리빙그룹으로 바뀌고, 다음 플러스가 생김과 동시에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이중결합을 생김과 동시에 리빙그룹이 떠나는 작업을 E2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은 이온 시비입니다. 이온 시비는 E2의 특성과 이온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E2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E2는 이중결합을 만들자마자 같이 떠나는데, 이온 시비는 전자를 받고 수소가 떨어지는데 이게 이중결합으로 가지 않고 이 탄소로 갑니다. 탄소로 가서 마이너스 이온을 띄고 있다가 이 마이너스 이온이 이중결합을 만들면서 리빙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형식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쭉 훑으면 이온은 한 가지 반응씩 일어납니다. 리빙그룹이 먼저 떨어져서 나가고 카보케타이온이 전자를 받아 이중결합을 이루는 게 이 원 반응이며, E2 반응은 전자를 받음과 동시에 이중결합이 형성되고 리빙그룹이 떨어지는 이 과정을 E2로 합니다. 그리고 이온 CB는 E2와 동등하게 이중결합을 만들면서 떨어져 나가지만, 이중결합을 만들기 전 전자를 제공받고 H가 나가면서 카보케타 이온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2 반응은 들어오고 결합을 만들면서 바로 나가는데, 이 반대되는 리빙그룹에 반대되는 수소에게 전자가 제공받아야 이 리빙그룹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이 전자가 이쪽에 제공을 했다면 여기 있는 리빙그룹이 떨어져 나가지, 여기 있는 리빙그룹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리빙그룹이 일단 시약을 통해 그 리빙그룹으로 바뀐 다음 떨어져 나가고 플러스로 존재하다가 전자쌍을 받고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쌍을 이중결합에 제공을 합니다. 즉, 이원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중결합이 형성되며 OH가 떨어집니다. 다음 E2 반응의 시약으로 유명한 POCl3는 구울 리밍으로 만들어주고 비경호전성의 공격을 받아 한 번에 리밍 그룹과 이중결합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POCl은 E2 반응이 진행되므로 OH에 작용을 해서 이중결합이 여기 혹은 여기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두 프로덕트는 치환기가 맞는 자이체프 룰에 따라 이중결합은 여기 형성이 돼야 되는데 B는 여기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치환기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H, 즉 반대되어 있던 H가 떨어지면서 X가 떨어져야 되지만 여기서는 메틸 그룹이 있어 결합이 단단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기고 H가 있을 때는 무조건 자이체프 룰에 따라서 메이저 그룹이 이것이 됩니다. 다음은 알코올이 이스터가 된 즉 알코올의 옥시데이션에 대해 보겠습니다. 알코올의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알코올을 옥시데이션하는 효소는 알코올을 옥시데이션 시키는 시약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옥시데이션을 시키면 처음에 OH가 알데하이드가 되고 다음 나머지 H를 카복실릭 애시드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음 세컨더리의 경우 얼기가 2개가 있으므로 H가 없어지며 OH 이중결합이 성공되고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터셔리는 이중결합을 만들기 위해 떨어져야 할 H가 없으므로 리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약 중에 굉장히 재밌는 시약인 데스마틴 펄아이오디네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시약과 다르게 끝까지 가지 않고 알데하이드까지만 보냅니다. 즉 이런 경우엔 OH로 다른 시약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되지만 여기서는 H로만 남게 만듭니다. 즉 하지만 끝이 아닌 중간에 이렇게 OH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시약이든 케톤을 만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싼 시약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가장 유명한 시약 중 이 CrO3의 산화 과정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CrO3는 처음에 산소의 비경호 전자쌍에 대한 어택을 받고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전자를 제공해주고 이 전자가 올라오면서 산소의 플러스를 없애주고 산소가 다시
C열에게 전자를 제공하게 되면서 C열 O3 이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런 형태의 알데하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CrO3는 데스마틴 퍼 아이오디네임과 다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OH로 또 백어택을 진행하여 바꾸지만 여기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코올의 프로텍션입니다. 프로텍션이란 어떤 알기를 첨가하고 싶어 MG를 이용하여 MG 비열을 만들어 알기를 첨가하고 싶을 때 첨가하거나 즉 이어지고 싶을 때 MG를 넣게 되는데 MG를 넣게 되면은 이 굿 리빙 그룹 H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H가 떨어져서 음이온을 띄면 MG가 이쪽에 붙지 못합니다. 그렇기 위해 이 H가 떨어지지 않고 MG가 붙기 위해서는 묶어두는 하나의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이 주머니를 프로텍션 오브 알코올에서 배우겠습니다. 주머니로 대표적인 게 클로로트로메틸 사일렌입니다. 이것은 OH 결합을 통해 전자를 받아 결합을 하고 H를 떼어냅니다. 이 상태가 된 채로 MG와의 결합을 한 뒤 H+를 제공받아 다시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메커니즘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OH, H가 문제가 됩니다. 즉, 프로텍션 시약을 넣어 H 대신 이 부분을 픽스해 둡니다. 픽스한 다음 MG와 이설을 넣어 MG 비열을 완성시키고 얼기를 여기서 C 델타 플러스인 부분을 이 마이너스 이온이 백어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고 이 이후에 H 플러스를 많이 제공해주면서 다시 이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위에서 봤듯이 뚜껑을 덮고 MG를 제공시킨 다음 여기 즉 CH3 C OH의 이 부분이 백어택을 통해 형성이 되고 H 플러스를 제공해주면서 이 껍데기를 없애면 된다. 위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임 리액션 중 하나인 큐민 리액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독특하게 큐멘이라는 이름이 쓰일 정도로 네이밍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큐멘에다가 O2를 넣고 히팅을 진행하게 되면 큐멘 하이드로 폭사이드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 HO3O+를 집어넣게 되어 H+를 제공을 하면 페놀과 아세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페놀과 아세톤은 모두 화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인 리액션이 되고 네이밍이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큐멘 하이드로폭시 그룹이 도입이 된다면 그 다음 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즉 H 플러스를 제공하게 되면 H 플러스를 잡아 이런 형태가 되고 O 플러스 H2 즉 굴 레빈 그룹이 됩니다. 즉 물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탄소와 있는 이 결합이 O와 연결되면서 C와 있던 결합이 O와 있던 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벤젠은 이제 탄소가 아닌 산소와의 결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물에 남아있는 비경호 전자쌍이 C 카보케타이온을 공격하게 되고 중간체인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물이 H를 잡게 되면 이 결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중결합이 생성하게 됩니다. 이중결합이 형성되고 이중결합 덕분에 이쪽으로 가면서 O의 플러스가 사라지면서 케톤과 페놀과 아세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rearrangement는 굉장히 보면은 쉽지만 생산하기는 어려운 과정이므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기술로 만들거나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놀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션을 시키면 벤조큐이논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으면서 파라 위치에 붙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로마틱 구조에서 파이 결합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파이 결합을 쓰고 있으며 컨주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이쪽과 이쪽이 쏠린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NaBH4를 넣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커니즘을 통해 이것이 시약을 통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중에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쉽게 보내는 부분과 어버버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상으로 17장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